소송 중간에 갑자기 변호사님 사실 제가 한 거 맞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소송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변호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변호사 상담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법률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좀 알고 오신 다음에 정말 적절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보면은 상담을 왜 이렇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담이 시간에 맞춰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절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법률 상담이란 게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변호사 상담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변호사 상담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그러면 변호사 상담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것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보통 변호사 상담이 1시간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또 변호사 상담이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요, 일단 상황 분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맞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 저희가 머릿속에 이렇게 테트리스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법률적 상황으로 구성할 수 있겠네, 지금 이 피해는 이렇게 형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네,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네, 이건 민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상황 분석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정리 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법리 검토를 하는 겁니다. 상황 분석과 사실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지 법리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형사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민사적으로는 이렇게 좀 공격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방어해 볼 수 있다, 이런 법리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입증 자료들, 저희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이렇게 입증 자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입증 자료들을 소송 초기부터 다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소송 중간에 자료들을 모으는 거는 더 힘들거든요. 변호사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초기부터 입증 자료를 가능한 모두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증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유불리를 따져보는 그 단계가 입증 자료 정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법리적인 틀 안에 넣을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편들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좀 예측해 봐야죠. 자, 이순신 장군님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불태라고 했잖아요. 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상대편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갈 때 항변이나 대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측 단계이고요. 그 예측과 항변에 따라서 소송 전략 수립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일반인 분들과 이 변호사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이 가능한가, 이렇게 내가 소송 전략을 수립했을 때 상대편이 어떻게 항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까지 예측을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일반인과 변호사가 나뉘고 변호사의 퀄리티를 또 좌우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상황 분석해야 되고, 법리 검토해야 되고, 입증 자료 정리해야 되고, 상대편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소송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선임 계약까지 해야 된다면 시간이 더욱더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상담 시간을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좀 하시게 되면은요, 상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상담도 잘 안 된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법률 상담을 왜 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에 맞춰가지고 솔루션까지 제시를 했고, 그 솔루션에 따라가지고 변호사 선임까지 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송 중간에 갑자기 변호사님 사실 제가 한 거 맞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찰 수사 다 끝나고 검찰 수사 다 끝난 상태예요. 제가 수립한 전략대로 간다면 이거는 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변호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왜 씁니까? 정확하게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정확하게 솔루션이 가능할 거예요. 처음 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해요. 저도 가능하면은 의뢰인
고객님분들을 믿어주면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눈치가 보일 때는 제가 좀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사실이세요? 그거 확실하세요? 어떤 입증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객관적인 사실만 말할 것을, 가능한 진실에 부합하게 말할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게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소송이 전체적으로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변호사도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 보는 변호사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좀 하고 싶어하고 불리한 얘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은 진실을 말할 기회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셔야 돼요. 감정에만 호소하는 상담, 이거는 바로 시간 낭비와 좀 이어져요. 변호사 상담료가 뭐 11만원, 20만원, 저희 사무실은 뭐 11만원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 변호사 상담료가 나갈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솔루션을 정확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에만 호소하고 감정적인 공감이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상담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나 그쪽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감정 호소만 하시면서 어떤 법률적인 질문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내용이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든 내용이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좀 많이 말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답정너, 답을 정해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가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사실과 입증자를 토대로 내는 솔루션이 여러분이 원하는 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기로 고소해주세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고 입증자를 좀 따져봤을 때 이거 사기는 좀 어렵겠다, 대신에 뭐 민사적으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이런 걸로는 구성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솔루션을 드리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솔루션을 채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변호사님 제 생각에는 이거 사기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정너식으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 이렇던데요? 이 내용은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편이 나왔을 경우에는 항변당하고 논파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많아서, 너무 위험성이 많아서 채택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자꾸 그 답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드려야 돼요. 물론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법률적인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변호사가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은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꼭 그렇게 좀 진행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좀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변호사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방법 따라 그냥 재판 진행해드리면 되거든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숨기는 거. 여러분들이 유리한 증거가 있고 불리한 증거가 있을 텐데, 당연히 유리한 증거는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유리한 증거는 잘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런데 꼭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럼 제가 꼬치꼬치 물어봐야 불리한 증거를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법률 상담에서는요 유리한 사실이든 불리한 사실이든 다 말씀을 해주셔야 변호사가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다 따져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메모를 좀 해놨다가 변호사님 사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라고 먼저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의뢰인이 숨기고 있는 사실관계까지 체크해서 모두 다 대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숨기지 말고 가능하면 다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입증자료 안 챙기는 거. 여러분들이 입증자료를 꼭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면이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오시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입증자료를 먼저 쭉 체크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진짜 1시간, 2시간 듣는 것보다 입증자료 한 5분 제가 차삭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그럴 거예요. 서증, 계약서, 약정서 이런 것들 변호사가 빨리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관계 파악이 이롭습니다. 당연히 입증자료를 바로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전략 수립하는데도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입증자료들을 가능하면 좀 챙겨서 가져오시고, 변호사가 이거 관련된 자료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딱딱딱딱 주시면은 법률 상담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입증자료들 꼭 다 챙겨 오시라고 그래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법률사무소마다 규정이 좀 다른데 이렇게 입증 자료를 같이 검토해 주게 되면은 기록 검토 비용을 따로 받는 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면 소송 중간에 갔을 때 그런 소송 기록을 검토할 때 그때 소송 기록 검토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있어요. 이 자료를 가져갔을 때 이 기록 검토 비용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도 조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 시간에 입증 자료를 검토해 드리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담 비용에 다 포함시켜서 책정 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법률 상담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여러분들이 법률 상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다. 상황 분석하고 법률 검토하고 입증 자료 정리하고 소송 전략 수립까지 해결책까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법률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일들이 잘 해결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